이차 함수 얘들아 뭐가 있었냐면은 y는 ax 제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y는 a의 x-b의 제곱 더하기 이런 거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은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쵸? 자, 얘네 둘이는 얘들아 무슨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까? 평행 이동 관계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죠? x를 얼마만큼, p만큼, y를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평행 이동이라는 건 얘들아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쵸? 모양은 안 바뀐 상태에서 뭐가 바뀌는 거지? 위치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차이는 뭐냐면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좋게 변형해 놓은 거지. 일반형은 보기 좋게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중3 때 뭐 다 기억이 있지만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런 문제 조금 나오다가 주로는 이런 문제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많이 나오지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뭐 꼭지점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맞지? 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양을 하는 유리함수가 뭐냐면 y는 x분의 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서 함수는 얘들아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는 어디 있냐? x 1차의 개수가 되겠지. 그쵸? 2차 함수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는 누구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지. 그게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결정을 하고 그거의 절대값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좁은지 넓은지도 결정을 하잖아. 그치? 그러고 보니까 1차하고 2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들은 최고차항의 개수였다. 맞죠?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위치를 담당하는 애는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은 y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중3 때는 꼭지점을 조금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고1 때 와서는 꼭지점보다는 x절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x절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다 부등식의 개념까지 추가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2차 함수 만났을 때 꼭지점을 구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했냐? 걔가 0이 되는 x절편값을 구하는 것을 더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요.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봐봐. 여기에서 얘들아 모양 담당하는 애가 누구야? A야. 그쵸? 위치 담당하는 애는 여기에서 보면은 꼭지점이라고 보면 0,0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나 이렇게 생긴 애나 결국에는 위치나 모양 담당하는 거는 여기에서 뭐 한다고 보면 돼 얘들아?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도 여기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 얘기지. 바로 K 값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리고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고요. 얘가 평행이동을 하면 y는 x-p 분의 k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쓰면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가장 당연히 기본적인 게 y는 x분의 1이겠지. 맞죠? y는 x분의 1은 여러분이 언제 처음으로 배웠어요,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x, y의 곱이 얼마가 되니?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하고 y는 어쨌든 역수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x가 1일 때는 y가 1이고 x가 2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점들을 모아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xy가 부호가 뭐일 때도 가능해? 음수일 때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렇게 좌표를 찍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K가 분명히 모양을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K 값이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K 값이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K 값이 0보다 클 때는 상식적으로 XY의 곱이 얘들아 뭐야? 양수야. XY의 곱이 양수니까 X가 양수일 때는 Y도 양수가 돼야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Y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거를 만족하는 사분면이 어디야? 2라고 3, 4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K값이 음수야 이렇게. 그럼 XY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니? 반대가 돼야 되겠지. X가 음수일 때는 Y가 양수고 2, 4분면이죠. X가 양수일 때는 Y가 음수가 되는 4, 4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좀 구분해 볼까요?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K값이 양수일 때와 K값이 음수일 때 어느 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알아볼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는 1이라는 이 값의 의미야. 이 의미는 나중에 심화 문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의 의미야. 이 1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XY의 곱이 뭐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넓이가 바로 얼마라는 얘기가 똑같아 얘들아? 1이라는 얘기가 똑같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얘가 x, 얘가 y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생님 해볼게요. 이렇게도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느낌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구나 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보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x분의 1일 때하고 x분의 2일 때 차이를 한번 봅시다. x분의 2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y는 x분의 1 그래프보다 원점에 가까워지겠니? 점점 더 멀어지겠니? 당연히 멀어져야 되겠지. 왜? 넓이가 뭐 해야 되니까? 커져야 되니까 당연히.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y는 x분의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k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뭐가 되는구나? 멀어지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원점을 생각해요. 부모님이라고. 알겠어? 부모님이야. k값은 내 나이야.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님부터 가까이 가야 돼요? 가기 싫죠?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 K값하고 점근선의 교점만 하면 유리함수는 다 끝난 거야. 또 K값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의 원점에서,
이 곡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뭐 생각해 본다고 얘들아? 거리. 그럼 거리는 어떨 때 제일 가깝냐라고 보면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됐을 때더라? 정사각형이 됐을 때 여기는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뭐가 된다고 보면 돼? 제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얘라겠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K가 되겠다. 뭐가 된다고? 루트 K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XY의 곱이 K야. 그치? 근데 X하고 Y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X 제곱이 K니까 X라는 친구는 루트 K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루트 K가 돼요. 얘도 루트 K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얼마? 루트 2K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K에다가 루트 2를 뭐 한 거니? 곱해준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여기는 유리함수는 얘들아 점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요. 선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거든.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 되냐? 여기는 이 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이 점은 우리는 이제 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두 곡선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같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뭐였어? 루트 2K였으니까 그거의 몇 배? 2배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이 K라는 친구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 K라는 친구. 알겠죠? 자, 첫 번째 K 친구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뭐를 담당하는 친구다?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1, 3쪽에. 왜? X, Y, F가 같아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는 2하고 4, 4분의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두 번째,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뭐가 돼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지? 그리고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K가 되는 거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K가 되고 됐어요? 얘도 뭐가 된다? 루트 K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만들 거냐?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y는 x분의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이랬을 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들이 이제 뭐 중상 난이도로 많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항상 얘들아 뭐일 때가 포인트라고? 정사각형일 때가 포인트예요. 왜 정사각형일 때가 포인트냐? 그게 바로 산술이하거든. 걔하고 엮어집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 당연히 연결시켜줄게. 정사각형일 때야. 그럼 정사각형일 때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XY의 곱이 얼마니까? 3이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루트 3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루트 3이 몇 개가 되겠니, 얘들아? 4개가 될 거니까 정답은 뭐가 돼? 4루트 3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파생되는 거냐? K값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이야기 좀 잠깐 한번 해볼 건데요.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점점 이 근자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이야. 됐어? 여기 한번 잘 보자. 여기 있는 애가 얘들아 쭉 뻗어 나간다고 한번 해보자. 쭉 뻗어 나가면 여기 있는 x축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 지금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얘들아. y는 x분의 1이에요. 그쵸? 이 식인데 이게 쭉 뻗어 나간다는 거는 여기 있는 x는 어디 갔어?
여기 있는 x에다가 얘들아 내가 뭘 집어넣겠다는 거야? 큰 값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x가 1000일 때 y값은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에요. x가 억일 때는 얼마입니까? 1억분의 1이죠. x가 아무리 큰 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뻗어나가는 이 곡선은 절대적으로 x축하고 뭐 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는 가더라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선을 우리는 정근선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뭐가 정근선이 얘들아? x축이 정근선이 되겠지. 우리가 x축은 뭐라고 부릅니까? y 이퀄 0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아무리 뻗어 나가더라도 여기 x에다가 아무리 작은 값, 1000분의 1, 그럼 1000이잖아, 그치? 1억분의 1, 그러면 y값은 1억이 되는 거야. 똑같은 입장으로. 결론적으로 얘도 아무리 뻗어 나가더라도 y축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유리함수의 곡선들은 여기 있는 이 x축과 여기 있는 y축하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알겠어? 만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x 이퀄 0, y 이퀄 0하고는 만날 수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정근선이라고 하고요. 정근선은 항상 x 이퀄 알파, y 이퀄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정근선의 교점, 얘가 유리함수에서 이거 알면 한 7, 80%분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정근선의 교점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는 모양하고 위치가 있어요. 모양은 유리함수에서는 k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정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고 보면 되다? 0,0인 원점이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옮겼다는 거는 x로 얼마큼 옮겼니 얘들아? p만큼, y로 얼만큼? q만큼 옮겼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도 정근선의 교점도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옮겨가겠지. 한번 봅시다.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y는 x-2분의 1 더하기 1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일단 얘는 x로 얼마큼 움직였어 얘들아? 2만큼 움직이고요. y로 얼마큼 움직였습니까? 1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건 x축 y축이에요. x축 y축.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그리는 거야.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자, 그럼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가. x 이퀄 2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여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y 이퀄 얼마 얘들아? 1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1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점근선 어떻게 그리면 되냐?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 2, 2를 중점으로 해서 얘가 양수이면 2라고 3, 4, 5면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옮겨갈 때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 조금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여기를 지나갈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갈지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되는 거 알겠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y절편은 당연히 x에다가 뭐 집어넣어보면 됩니까? 0 집어넣어보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응.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애를 x로 2만큼, y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평행이동 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이 되는 거고 정근선의 교점인 2,2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k값이 지금 얼마니 얘들아?
1이니까 당연히 요렇게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얘 똑같이 뭐가 돼야 돼?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서도 자 선생님 조금 전에 여기를 지나갈지 아래를 지나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체크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쵸? 체크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지금 넓이가 얼마니 얘들아? 이 부분이 넓이가 얼마야? 2잖아 2.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k값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 해봐. 이렇게 지나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k값의 상황만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시더라도 아 너가 이렇게 지나가서 3, 4분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안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매해지거나 문자로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정확한 거는 우리가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근선의 교점이 누구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돼. 정근선의 교점은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과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2,1이 정근선의 교점이 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시면 x 이퀄 2, y 이퀄 2를 그리신 다음에 얘가 1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납작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랬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건데 실제 여러분들은 시험에는 여기 밑에 있는 분모의 최고차항은 1인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가 1이 아닌 경우는 거의 안 만나요. 만약에 1이 아닌 경우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서 알겠지?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지. 내가 의도적으로 얘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야 해석하기가 편해.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2x 빼기 3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든 뭘 그리든 뭐를 먼저 빨리 파악하는 게 좋냐면 정근선의 교점하고 k값을 내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파악할 수가 있냐면 원래는 이래요. 원칙은 얘를 얘로 나누는 거 알겠니? 나눠볼게. 2x 빼기 3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두 번 들어가면은 2x 더하기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빼니까 뭐가 됩니까? 마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이냐면 얘는 2배의 2x 빼기 3 마7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마치다 이 뜻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식을 쓰고요. 이렇게 식을 써보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2분의 2에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약분돼가지고 누구만 남게 되는 건 얘들아? 얘만 남게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올 수가 있겠네. 되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조건 분자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꼴이니?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고? 여기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x값은 얘가 0이 되는 건 똑같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y값은 어떻게 오면 되냐? 분자의 개수와 분모의 개수의 결과물이 1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 분자를 분모로 개수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값은 이거는 조금 암기해 놓으세요.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면 돼요. 곱하면은 여기 1이잖아. 그치? 마 3에서 곱한 거 4를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마 7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거 할 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씩 변형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치? A로 묶고 나면은 그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가 X값이고 집어넣어 가지고 Y값 구할 수가 있었지. 똑같아. 중3 때는 꼭지점을 구하는 게 문제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성대로 구하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꼭지점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를 찾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 유리함수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내가 정근선의 교점과 K값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y가 만약에 얘들아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이 있다. 자, 해봅시다. 정근선의 교점은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 마이너스 1, 이거의 계수 얼마? 2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k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곱한 거에서 마3 이렇게 곱한 거 2를 빼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x, y 그려질 것이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2 이렇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5니까 적당하게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들아 곱하기 값이 뭐라는 얘기니 얘들아? 5가 되는 거 5 그치? 곱하기가 5가 되려면 가로 세로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5 루트 5거든? 그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2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1이니까 마3보다 조금 더 먼 쪽. 알겠지? 그럼 이 정도를 뭘로 하는? 정사각형으로 하는 얘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한번 살펴봤고요. 결론은 이렇게 생겼을 때가 여러분에게 거의 문제가 뭐한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 내용들 아니니까.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 정근선의 교점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정근선의 교점 2,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K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곱한 거 얼마? 1에서 이렇게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시온아, 쌤 꿈속에서 수업 안 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1, 그 다음 뭐가 돼?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K값은 뭐가 됩니까? 마3에서 마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이 뭡니까? P, 2가 되고 그게 바로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PQ값 구할 수가 있고요. 집어넣은 다음에 K값은 0,3 집어넣으면 K값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여기가 페이지가 383쪽이에요.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K값이 뭐라고 해야 돼? K값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BC-AD가 K값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뭐 어쨌든 CX 더하기 D분의 K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 됐죠?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유리함수가 되고 싶어. 알겠어?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 얘기인데, 자, 첫 번째 뭐냐면은 C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이면 분모에 뭐가 없는 거니 얘들아? x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다항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x의 개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k 값이 만약에 0이면 여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 equal 별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지. 유리함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k 값이 뭐냐? bc-ad예요. 그러니까 bc-ad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k 값 있지? bc 빼기 ad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bc의 곱과 ad의 곱이 뭐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됐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가 0이 되면 안 된다.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AD하고 BC가 같으면 이 얘기도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한번 볼게요.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그냥 XY 바꿔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이건 뭐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A하고 여기 있는 이 D 이거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뭐 한다고 얘들아?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면서 야 우리 뭐가 되면 좋겠어요? 부자 되면 좋겠죠? 그런 느낌으로 부자라는 거는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가 부자야. 이것만 바꿔주시면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y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그대로 써주시고 cx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데리고 오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 y의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역함수가 되면 얘들아 원함수하고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 원함수의 이거의 정근선의 교점이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은 x, y가 바뀌어야 되니까 b, 뭐가 되겠어?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k값은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거를 뺐잖아. k값이. 근데 얘네 둘이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꿨잖아. 그런 쪽으로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거를 빼는 값은 달라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되면 위치는 바뀌어야 되더라. 위치는 바뀌는데 뭐는 바뀌지 않는다? k값은 바뀌지 않는다. 거기까지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거 연습해보자, 이거. 자, y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 쭉 그어 주시고요. x 쓰시고, 이거를 뭐 하라고 얘들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가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x 플러스 1. 이게 내가 찾는 역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의 이제 대칭성인데, 유리함수 대칭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점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의 유리함수나 파란색의 유리함수는 당연히 여기 가운데 있는 원점에 대해서,
얘는 평행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지. 그쵸?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얘들아 풀마 x 더하기 b가 y는 풀마 x 더하기 얘가 누구를 지나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 이 말이야? 여기는 이 빨간색이나 여기는 이 파란색은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지만 어디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이 직선이나 이 직선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접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똑같이 만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 직선들은 바로 어떤 직선이냐? 무조건 풀마 x야. 즉 기울기가 뭐만 가능해? 풀마 1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풀마 1만 가능한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된다고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자, 문제 좀 남은 시간 동안 좀 쭉쭉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단 선생님이 오늘은 익히 문제만 그냥 쭉 먼저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발전 문제 쭉 풀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정말 간단합니다. 유리함수는 볼게요. 자, 여기 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정의역, 치역 구하래. 정의역은 뭐가 되냐? 정의역은 이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근선, 가까이 가기만 가지 만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값은 함수값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역은 y는 3이 아닌 뭐라고? 모든 실수 이렇게 보면 돼. 유리함수는 10문제 중에 9문제는 정근선하고 k값 가지고 다 풀지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푸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의역, 치역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정근선의 교점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개수 2가 되겠습니다. 자, k값. k값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BC에서 AD를 빼는 거 얘들아. 이렇게 곱하는 거에서 곱한 걸 빼는 거다.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평행 이동해서 이거와 겹칠 수 있는 거를 고르라 라고 했네. 그치? 겹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모양이 같다라는 말이지. 모양 결정하는 게 누구죠? K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어요. 함수는 얘들아 항상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모양 담당하는 애, 위치 담당하는 애. 유리함수에서 모양 담당하는 애는 누구라고? K값이야. 위치 담당하는 애는 누구라고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얘하고 겹쳐진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K값이 얼마니? 1이야. 여기서도 K값이 누구인을 찾으라는 거야? 1인 애를 찾아봐라 그 말이 되겠네요. 자, 얘는 K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지 얘들아. 그럼 뭐가 돼? K값이 뭐가 되겠어? 2가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당연히 여기 플러스 0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너는 1이니까 너는 정답.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0,1을 지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다. 정근선이 1, 마3이다. 여기서 자 정근선의 교점 구해봅시다. 뭐가 되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C,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얘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AC 다 구했어. 얘하고 다 구했어. 그러면 0,2 집어넣으시면 B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고요. 정의역이 이렇게 됐을 때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중간에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예를 들면 1차 이거고 2차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1차 같은 경우는 구간을 주면 당연히 양 끝값이 뭐가 됐어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이었지.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구간을 주면 얘가 꼭지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야 이거. 정근선 교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또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곳이 뭐 했다 얘들아?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만약에 줬어. 구간을.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얘들아 이거 지금 X축 Y축 아니야. 이게 정근선의 X값, 정근선의 Y값이야. 알겠지? 이렇게 줘버리면은 얘처럼 3에서 6까지 줬는데 이런 만약에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최소값 없어요. 한없이 내려갈 테니까. 최대값도 한없이 올라갈 테니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또는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어쨌든 이거 끊어져 있는 거를 보더라도 이쪽만 보면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얘만 보면 무슨 함수입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K값이 음수여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만 보면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 얘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무리함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사실은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는 누가 제일 불편하냐면 이차함수가 제일 불편해. 왜? 얘는 증가와 감소가 뭐에 있으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구간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양 끝값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만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정말 볼 게 없죠. 구간이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고 한번 해봐. 가운데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양 끝값만 이렇게 구하면 결국에 y값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뭐가 되겠어? 치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실제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범위에 포함되느냐라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값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정근선의 x값이니까 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3부터 6이면 절대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x에다가 여기다가 3을 넣고 3을 넣으시면 되겠다. 3을 넣으면 1이고요. 얘는 7이니까 3 위에다가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시면 4분의 6을 집어넣으시면 16이 됩니까? 그래서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y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가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물론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해. 못 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내면 치역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그럼 치역은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되겠지.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될 수가 있겠지. 최대값, 최소값은 절대 여기가 포함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역 구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기는 해.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뭐 하면 된다고? 체킹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거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가 얘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는 fx라는 거는 쭉 그어주시고 여기 x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있는 계속 끌고 내려오면서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데리고 가면서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2가 자리 바꾸면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fx하고 gx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치 얘들아?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니 얘들아?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거죠. 그러면 gx를 구하라는 거는 이거에 뭘 구하라는 말이야?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뭐니 얘들아?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몇 가지밖에 없다고? y equal x y equal 마이너스 x 더하기 b 마이너스 1 때는 다 가능하다겠어. 그리고 쌤이 뭐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 유리함수가 더 있다겠지? 유리함수에서는 얘들아 어떨 때 가능하냐라고 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그림으로 한 번만 보여줘 볼게요. 점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x equal y equal 1로 한번 볼게요. x equal 2입니다. 2, y equal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리고 y equal 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의 구부러진 정도가 지금 어때?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다고. 즉 얘를 접었을 때 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알겠지? 그런데 얘가 뭐 1,1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 점근선의 교점이 y equal 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F하고 F 인버스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언제? 점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가 되죠? 3, a가 되겠지. y equal x 위에 있다라는 거는 x, y 값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말이죠. 즉 a가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조금만 더 넣어봅시다. 자, 다 했어 이제. 자, 이런 fx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이야. 우리가 대칭 배웠죠?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배웠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점근선 교점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 3이라고 보면 되니까 얘가 a, b 더하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두 직선 얘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일 때는 뭐라 그랬어? 여기는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난다고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n값을 구하시면은 게임은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치? 자, 여기 체크해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체크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사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엉뚱하게 답이 최소값 없다, 최대값 없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유리함수는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이차함수처럼 최대나 최소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고요. 9번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인데 자, A집합이 얘들아 이렇게 유리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B가 이렇게 1차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네. 이 뜻은 무슨 뜻일까? A하고 B의 교점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지금 검은색이야.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뭡니까? 0,1이 되니까 x 이퀄 0은 y축이고요. y 이퀄 1은 y 이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정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k가까지 구해보면 얘가 1이고 얘는 0이니까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점은 항상 여러분들이 직선을 판단할 때 쌤이 말씀드렸는데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알겠지? 또는 m의 값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지. 그치? 그 점 먼저 찾는 거야. 여기서는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죠? 0,1이죠.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 이런 얘기야. 이 직선은. 알겠어? 그러면서 교점이 안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많이 뽑아서 연습 많이 시킬 거야.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거든. 우리가 그래프 항상 판단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기울기는 m이 0일 때, m이 0보다 클 때, m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왜 그러냐?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이 m이라는 값은 뭐가 될 수가 있어? 실수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실수는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여기서 막 돌려봤자 의미가 없어. 알겠어? 기울기가 0일 때 딱 체크해보라 이런 얘기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k값은 0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되지. 그 다음에 양수일 때라는 거는 조금만 이렇게 틀어줘봐. 그럼 맞나 안 맞나? 만나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음수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음수일 때는 뭐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얘는 뭐 아주 좀 기초 문제니까 우리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런데 그림상으로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디테일한 값을 가질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내가 뭐 하면 돼?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얘들아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가 mx 더하기 n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교점이라는 거는 쌤이 얘기했듯이 fx 함수와 gx 함수가 있으면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여러분은 이걸 뭘로 인식하시면 돼? 2차 방정식이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ax 더하기 b가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는 2차고 얘는 몇 차야? 1차잖아. 그럼 여기는 1차가 넘어와서 2차 블라블라 이퀄
영꼴을 만들면 걔는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지. 판별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안 만나야 돼. 근이 없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구나. 아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m의 범위를 뭐 하시면 됩니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여러분은 3차 뭐 함수나 이런 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거의 귀결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알겠니? 그 2차 방정식 만들어지면 쓰는 카드가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판별식 아니면 큰 개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도 가능하고요. 음수 가능하니까 K라는 친구는 이게 답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거 나와요. 그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번하고 11번 남았는데 12번까지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수요일 날 발전 문제 쭉 풀이 해줄 건데 발전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한번 배웠던 친구나 그런 친구들은 한번 풀고 와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